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러시아산 나프타 2.7만 톤을 확보해서 오늘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종량제 봉투의 핵심 원료는 나프타이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이나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원유를 정제한다는 말은 고온으로 펄펄 끓인다는 말입니다. 원유를 큰 통인 가열로에 넣고 350도에서 400도로 펄펄 끓이면 원유에 섞여있는 여러 성분들이 기체가 되어 증류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분별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의 차이가 있어서 증류탑의 층별로 온도 차이를 두면 여러 종류로 분리가 되는 원리입니다. 에탄 등이 가장 위쪽에서 분리되고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순으로 원유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15%에서 20% 정도가 나프타로 나오게 되는데 황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석유화학 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천연가스에서는 나프타가 아니라 콘덴세이트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지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면 지표면의 낮은 온도로 천연가스 중 일부가 저절로 이슬처럼 액체로 맺히게 됩니다. 특별한 분리 공정 없이 그냥 응결되어 나온 액체라는 의미로 컨덴세이트, 응축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콘덴세이트는 카타르 등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나프타는 한국의 정유 공장에서 원유로 많이 만듭니다. 한국은 정유사에서 나프타로 생산하는 게 55%, 해외에서 콘덴세이트나 나프타로 수입하는 게 45% 비중입니다. 수입하는 45% 중 5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나머지가 동남아에서 오니 확실한 차질은 26%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정유사들이 중동산 원유로 정유 공장을 돌리고 있어서 나머지 43%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남아 정유사들이 나프타 수출 가격을 크게 올리거나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분위기라 예전처럼 확보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프타 55%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유사들도 가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하루 원유 정제량을 80만 배럴에서 67만 배럴로 이미 축소했고 추가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오일은 정기 보수를 조기에 진행해서 세계 정제시설 중 1개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상황입니다. 나프타의 해외 수입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유와 다르게 나프타는 비축 기준이 없습니다. 원유는 석유 비축법이 있어서 원유 60일에서 90일치를 의무 비축하게 되어 있지만 나프타는 해당되지 않아서 비축이 적습니다. 공장을 순조롭게 돌리기 위한 10일에서 15일치 정도 재고가 나프타 비축분인 정도입니다. 나프타를 사용하는 곳으로는 NCC 같은 곳이 있습니다. NCC는 네프서 크래킹 센터의 약자로 나프타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원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나프타는 탄소 원자 5개에서 12개짜리 분자들의 혼합물입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 없고 탄소 2개짜리 에틸렌나 3개짜리 프로필렌 같이 반응을 잘하는 분자로 쪼개야 석유화학 원료가 됩니다. 나프타를 800도에서 850도로 가열하면 탄소 결합이 끊어지며 분자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분자를 쪼개는 공정을 크래킹이라고 하고 네프서 크래킹 센터는 나프타를 쪼개는 센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프타 부족으로 NCC 가동이 축소되거나 하나씩 중단되고 있어서 다음 차례는 플라스틱, 비닐 등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나프타 부족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로 2451가구의 대단지 재개발 사업이고 2026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4월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을 10%에서 40% 인상할 예정과 함께 나프타 부족으로 일부 자재는 공급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상 자재는 페인트, 비닐, 단열재, 방수제, 아크릴, 시트지, 도장용 신어, 마루용 본드, 욕실 천장재 등입니다. 여기에도 나프타가 쓰인다고 싶은 의외의 자재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나프타는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재만 반입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공급 문제가 계속되면 공사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대조 1구역뿐 아니라 국내 아파트 공사 현장 대부분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프타 대란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2.7만 톤을 확보해서
대산 산업단지로 들어온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나프타 수출국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에는 한국도 연 800만 톤의 나프타를 수입했었습니다. 과거 잘 쓰던 원료라서 러시아산 나프타의 품질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다. 가격도 러시아산이 중동산보다 저렴하고 거리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면 중동보다 가까워서 운송비 등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확보한 나프타 27,000톤 자체는 많지 않은 물량입니다. 한국은 하루 13만 톤의 나프타를 소비하는 나프타 대량 소비국이라 27,000톤은 5시간 정도 사용할 물량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 자체의 의미보다는 러시아산 나프타가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시적 확보보다는 앞으로 러시아산 나프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단 치열한 확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3천만 톤의 나프타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2,400만 톤의 나프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만, 터키 등도 중국만큼 물량은 아니지만 러시아산 나프타 확보 경쟁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산 나프타를 계속 들여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산 나프타는 4월 11일까지만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미국 재무부 OFAC는 러시아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이전에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거래를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이 허가는 2026년 3월 12일 이전에 이미 선박에 실린 물량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 선적된 물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4월 11일까지 인도가 되어야 하니 운항거리와 속도 등을 감안하면 현재 확보가 된 물량이 아니면 한국이 가져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생한 유가 급등 대책으로 한 달만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 기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확보한 27,000톤도 미국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을 하고 들여온 물량입니다. 만약 4월 11일 이후에도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오면 한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양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 정치권은 이번 한 달간 규제 완화에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규제 완화 조치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위험하고 자기 패배적이며 변호 불가능하다. 러시아가 이란군의 미국 군함, 항공기, 기지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 면허는 우리 적에게 물질적 이익을 주는 설명 불가능한 행위다. 무능한 접근이 러시아와 이란 같은 적국이 제재로 묶여있던 석유에서 이익을 챙기도록 허용했다. 공화당에서도 제리 모란 상원의원 등이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인과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30일 후 만료될 때 갱신하지 말아야 한다. 제재는 푸틴을 압박해 전쟁을 끝내게 하는 필수 수단이다. 한 줄 코멘트. 러시아산 나프타 2.7만 톤 확보는 좋은 뉴스입니다. 다만 물량이 많지 않고 미국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